예, 오늘 국회 법사위로 가볼까요? 오늘 그 현장 반말도 나왔고요. 고성도 오고 갔습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또다시 충돌이 벌어졌는데 일단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국회 법사 있는 그대로 현장부터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사 선임을 두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말을 하잖아요, 지금. 박규택 의원님 혼자서 이 법사위 회의를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요. 일어서서 고성을 지른다든지 목소리 낮추세요. 예의는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구형받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라 그러는데요. 그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 대통령은 분명히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되었습니다. 내려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권력을 써서 중단된 것처럼 그 재판 제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시는데요. 대통령 되기 전 재판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관행이니까 나를 빨리 선임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만 간장을 정하는데 왜 민주당이 마음대로 정합니까? 간장이 아니라 부반장 뽑는 거예요.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상황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까지 안 가더라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치권 출입 오래 하셨는데 실제로 간사 선임을 두고 표결에 붙인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국회를 한 30년 출입을 했는데요. 간사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지 이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간사가 뭐길래 이렇게 투표까지 진행을 했는가라는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예. 법사위가 보면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정말 국회의 새로운 아주 추한 모습들을 매일매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간사라는 건요. 그야말로 상임위원장은 사실상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위원장이지만 예. 간사는 그 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대표자 격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과 함께 뭔가 당의 어떤 토론들을 할 때 중요한 일정들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고 예. 실질적인 법적인 어떤 권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을 대표하는 직위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그 당에서 누군지 선임하면 되는 문제인데 예. 이거를 두고서 벌써 몇 주째 이러고 지금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대표로서 나경원 의원을 하겠다는데 그걸 왜 민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뭐 상임위원장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간사를 두고서 이렇게 할 문제인 것인지 저는 이거야말로 사실상 국회의 어떤 지금 나타난 문제를 응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제고 예. 더군다나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실상 국회 법사위를 사실상 파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법사위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간사가 뭐라고? 그러면 이 간사에 대한 자격 문제를 시비를 할 거면 의원 한 명 한 명 시비를 다 걸어야죠, 사실은. 간사가 의원하고 위원하고 권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사실상 국회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뭐 고성 반말은 뭐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만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다시피 저 장면은 참 전례 없는 이례적이에요. 법사위에 아예 기표하는 데까지 등장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퇴장을 했고 총 투표수 10표 중에 반대 10표.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간사는 안 된다라고 부결이 됐습니다. 김준욱 대변인. 근데 이 국회법에 보면 간사 선임의 절차만 규정돼 있고 그냥 한 사람 한 명씩 둬야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소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된다. 이 정도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확히 여권에서 안 된다는 건 검찰이 패스트트랙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법원장이기 때문에 간사는 안 된다. 이 얘기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직접적으로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어제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예.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데 소위 나경원 의원이 빠루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때 예. 당시에 최입의 국회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던 것 예. 그리고 각종 회의장을 점거해서 회의를 못 열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국회법에 위반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5년 8개월 만에 1심이 일단 구형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사위의 간사입니다. 근데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이 상임위에서의 피감 기관들 중에는 대법원, 법원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남편분이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감 기관의 장으로서 지금 이걸 갖다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는데 이건 직접적인 이해 충돌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던 만큼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게 된다면 분명히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것들이 이해 충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말씀이라면 간사 문제가 아니라 여당에서는 그런 법사위 자체를 나경원 의원이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법사위원회 자리에 지금 보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더더군다나 지금 간사까지 맡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패스트트랙 검찰이 2년 구형했다. 거기다 더해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현직 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인가요? 그렇던데. 지방법원장이다. 그러면 이해 충돌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아까 그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럼 내가 2년 구형해서 법사위 안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 뭐 간사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자리인가 전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 간사라고 하는 거는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총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회법 50조에 보면은 간사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렇게 투표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호선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당은 여당 간사를 알아서 뽑고 야당은 야당 간사 알아서 뽑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본회의에다가 누가 간사인지 보고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간사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이춘석 위원도 아니고요. 그 추미애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 추미애 위원장 밑에서 간사가 무슨 목소리를 갖다가 낼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잠시만요. 말씀 그럼 죄송한데 민주당에서는 간사를 거의 부반장격으로 보던데요. 부반장이 되겠습니까? 추미애 반장 밑에서 부반장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예. 그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김진욱 그 대변인이 지금 뭐 구형됐기 때문에 문제다 그랬는데 검찰 구형일 뿐입니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속 무죄 추정 원칙 주장했었고요. 예.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항소심까지 유죄가 그 법정 구속에 해당하는 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강욱 얼마 전에 사퇴한 최강욱 민주당의 전 교육 그 연수위원장 뭐였습니까? 국회의원 할 때 법사위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법사위원일 때 최강욱 의원이 뭐였습니까? 피고인 신분이었나요? 피고인이었어요. 예. 근데 그다음 그 범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유죄 확정돼가지고 결국 배지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이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은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저 정도 가지고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반말 고성, 초유의 간사 부결까지 이제 표에 붙여졌고요. 나경원 의원이 현재 법원장이니까 안 된다라는 공방으로 가다가 이제는 곽규택, 박지원 가족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 간사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아니 생각해봐.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해요?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다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예의 좀 지키십시오. 너무 무례합니다.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할 말들이 따로 있지.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 윤리 재속감입니다. 법사위 의원한테 남편 이야기가 왜 나와요? 어디서 사모님이요? 비겁적 관련 너무 무례하다.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박규택 너무 무례해. 박규태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남편 이야기 인간이 되라고. 남편 얘기한 것이 인격의 문제는 아닌데 당신은 인격의 문제야. 당신은 인간의 문제라고. 정의입니다. 말이 돼. 다시 한번 혼란스럽습니다. 영상이 다 설명을 해주긴 있긴 한데 나경원 의원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하면 안 된다. 그럼 사모님 뭐 하시냐? 돌아가셨다. 실제로 7년 전 사별을 했습니다. 뭐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다가 또 박지원 의원 여기 화면은 없는데 곽규택 의원의 친형인 영화감독 곽경택 의원도 소환하고 저 감독도 소환하고 죄송해요 몰랐습니다. 조심해요. 여기 아까 또 곽규택 박균택 의원이 또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곽규택 의원은 잘못했죠. 물론 뭐 몰랐다고 하니까 뭐 제가 뭐라고 또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모르고 얘기했으니까 뭐 그것도 뭐 막 뭐라고 비판을 하긴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그 이해 충돌이 있는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사례로 같이 얘기했다면 또 모를까. 박지원 의원한테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아픔을 다시 또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이렇게 이제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냥 뭐 이 뭐랄까요. 우리 뭐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뭐 꼭 저런 것까지 봐야 되나 할 정도의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문제의 지점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서로가 그 인신공격 비슷한 말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도 저런 모습 보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인신공격이나 가족공격 이렇게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곽규택, 박균택 두 여야 의원의 연배와 나이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반말 공방까지 있었고요. 야, 할 수 있는 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그런데 이제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건 나경원 의원의 이해 충돌, 패스트트랙 검찰 2년 구형과 남편도 현재 법원장 아니냐 이 부분인데 그럼 도대체 여당은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냐? 국민의힘의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지금 너무 심해요. 박규택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출정 기록, 그리고 그 세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 기록, 이화영 전 부지사 별건 수사 관련 내용, 이화영 사건에 대한 그 판결문 그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법사위에 버젓이 들어와서 1년 이상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 이번 서해 사건은 정치적 공작을 해서 고발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런 증거들을 법원에 좀 현출하셔갖고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서 공소 취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이해 충돌을 얘기하는 이분 것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소예요. 그러냐고요. 우리가 내란저주 정치보복이에요. 정의를 바로세기 위한 거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8개월선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표적 수사에 피해자입니다. 법사위의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됩니까? 참 한 화면에 짚어볼 게 너무 많아서요. 킬링 포인트라고 이른바 킬포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혁진 변호사님, 주진우 의원 얘기는 박지원 의원은 아예 정성호 법무장관께 대놓고 본인 관련 수사 공소 취소해달라고 얘기했고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라든지 변호인 출신인데 그럼 법사위 되는 거냐? 그랬더니 박균택 의원은 아예 무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무죄라고 하면요. 왜 재판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서 지금 멈춰져 있는 모든 재판들 다 진행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으시면 되잖아요. 1심이라도 무죄 판결 받으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예. 그럼 찝찝하지도 않은데 박균택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나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박균택 의원이 한참 선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이 검찰에서 녹을 먹었던 그런 분들인데 예. 법 가지고 법사위에서 저런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박지원 의원도 법사위 그만두시고 박균택 의원도 그만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법사위 그만두시고 다 그만두면 누가 법사위입니까? 아니 뭐 다른 분들이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뭔가 다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찜찜한 그런 구석이 있는 분들은 다 그만두시고 좀 제대로 된 법사위원들로 소리가 나지 좀 않게끔 법사위라고 하는 거는요. 예. 우리나라 국회에선 거의 상원 역할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상원 역할하는 데가 간사 없이 상원 그 상임위원회 진행하는 거는 국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좀 제발 좀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진짜 김영민 의원 주장처럼 간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부반장 역할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논의를 할 때 간사들이 이제 협의를 같이 하잖아요. 물론 예.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야 간사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운영할지 조절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위원회 안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 대표 역할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상임위원회 모든 결정 과정을 뭐 야당의 무슨 간사가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누구한테 이해 충돌이라고 얘기하냐? 박지원 의원 봐라, 박균택 의원 봐라, 다 이거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아니냐?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여기 보면 박범계 의원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됐던 이제 진행 중이고 1심 징역 2년 구형됐는데 그 김진욱 대변인 그 박범계 의원도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지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법사위원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도 피고인 신분인데 지난 의정 활동할 때 법사위원 다 했지 않았냐? 뭐냐 국민의힘만 안 되냐? 라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비판도 일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는 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 충돌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 이해 충돌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외에도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당시에 대통령과 통화한 두 사람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나경원 의원이다라는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방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패스트트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예. 이제 결심 공판까지 나와서 이미 구형이 2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되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아직 지금 이 결심 공판 자체가 나오지도 않아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은 죄송한데 만약에 진행이 돼서 1심이라도 검찰 구형이라도 나오면 또 박범계 의원대로 또 뭐 이해 충돌인데 그거에 맞는 또 불이익을 박범계 받을 수 있는 의원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법사위원이 아닌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본인의 예. 영향력으로 그 어떤 그 지금의 조치들을 사법적 조치들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특히 법사위라는 곳이 대법원과 이 법원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상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야당의 간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그 법사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을 야당에서 법사위에다가 보임한 것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결국은 그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편에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근데요. 그러면 제가 하나 그러면 추미애 의원을 왜 법사위원장 시켰어요? 6선이나 되는 분을. 예. 국회의장 할 분을 법사위원장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선에 지금 나경원 의원을 간사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선후가 자체가 예. 아니 국회의장 하실 분을 법사위원장 시킨 의도가 뭐겠어요? 다 지금 법사위 하겠다는 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해충돌 이야기 하시는데 이야기를 자꾸 확대하면 더 큰 이야기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해충돌 가지고 간사를 못한다? 그나마 민주당 스스로가 보면 여러 가지 아마 문제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초유의 간사 선임도 표결에 붙여져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이 됐다. 오늘 법사위에 글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웃길지 모르겠지만 명장면들이 많았습니다.